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은 점유권을 하나 볼 거거든요. 한 주가 늦어졌는데 점유권하고 취득쇼를 좀 볼 거예요. 자, 페이지 수는 어디로 오시냐면 105페이지 오시면 돼요. 155페이지. 자, 한번 볼까요? 공부는 나름 많이 하죠? 기억은 많이 남아요? 10월 달만 남으면 돼요. 10월 25일 날. 이게. 자, 점유권을 한번 보는데, 점유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1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112페이지에 있는 부분. 원래 점유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점유권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작년에 점유권이 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점유보호 청구권이 시험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항상 내가 점유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자전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자전거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요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임차인이라 그래요.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도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도둑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실상에 뭐라고 했어요? 이걸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상 지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배를 해야 됩니다. 지배를 하지 않으면 점유권은 나오질 않거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가 있다. 점유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점유권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상 지배가 뭐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소유자나 임차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당한 권한.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당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권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물권 전체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뭐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7가지 권리 중에서 본권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본권이 있어야 되는 건 요것들이에요.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은 본권이 있어야 됩니다. 본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점유권이라는 놈 있잖아요.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또는 본권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권 여부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지금 여러분들은 책상하고 뭐라고 했어요? 의자를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근데 여기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지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농담 삼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그 버스 안에 부스에. 그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점유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밀리면 나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그 부스 안에 보면 의자가 있다고 그랬죠? 의자에 앉으면 따뜻해지는 의자도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점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배. 다른 말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보통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 지배도 지배가 돼요. 집에다 두고 온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주차장에 두고 온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전부 다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해요, 안 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해. 지배를 안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해 줘요.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를 해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약간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간접, 간자 보인가? 간자 보이죠? 간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상속인 점유예요. 상속인 점유. 상속인의 점유도 점유권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여기도 점유자가 있고 여기도 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간접 점유를 가장 많이 쓰는데 요런 거예요. 갑이 집주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을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다 이런 의미죠. 직접 점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은요. 얘는 현실적으로 점유를 않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을을 통해서 점유한다 그래서 얘는 직접 점유자, 얘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가자고요. 그럼 이 친구는 간접 점유자가 되는데 그럼 얘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 연결고리를 연결고리? 고리? 고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점유? 매개관계. 매개관계라 그래요. 매개체. 점유 매개관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대인, 임차인 그러잖아요. 그럼 점유 매개관계가 유효인 거죠. 근데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점유 매개관계는 이제 없어진 거죠.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럼 점유 매개관계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아직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간접 점유, 직접 점유는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점유 매개 관계는 소멸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소멸되지 않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계속된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효인지 무효는 중요하지 않고 점유 매개 관계의 어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직접, 간접, 현실적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유 매개 관계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를 또 넘겨줄 수 있죠. 전대라고 하는 거. 전대를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인이 됩니다. 그럼 전차인은 직접 점유자가 되죠. 그 다음에 갑은 뭐가 돼? 간접 점유자. 을은 간접 점유자. 그럼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시 점유 매개 관계에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 둘 중에 예, 임차인, 임대인,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 누구? 임차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임차인은 타주점이야. 나중에 예, 타주점유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겠죠. 뭐가 있냐면 자, 아버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자, 아들내미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예, 아들이 을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이 집에 대한 점유권은 얘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럼 사망과 동시에 누가요? 아들에게 점유권이 이전이 돼요. 근데 아들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망만 되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된다? 을에게 이전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죠. 그래도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오케이.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누구라고 하냐면 점유 보조자라 그래요. 점유 보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인가요? 점유자가 아닌가요?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이신가요? 자, 그러면 점유자가 아닌데 이게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장님인데 이걸 누구한테 직원입니다. 직원이나 또는 알바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야 이것 좀 가지고 있어? 이건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럼 지시란 글자가 나오면 이 직원, 요 알바생을 점유 뭐라 그래요? 보조자라고 하고 요 지시를 내리는 사장님을 점유자라고 해요. 그러면 요 알바생은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끝허리가 보조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점유자, 여기는 점유, 여기는 뭐예요? 보조자. 보조자는 뭘 찾아라? 지시를 찾아라. 지시를 받는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어요?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펼쳐서 앉는 거야? 이렇게 모아서 좀 앉지? 내가 눈을 둘 데가 없잖아.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이게 골고루. 자, 웬만하면 좀 모여서 앉으세요. 알겠죠? 모여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 보세요. 여기 보면 점유권은 뭐라고 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체크하시면 돼요.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이때 본권 여부는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 이 본권이라는 것은 정당하냐, 정당한 거냐, 뭐 이런 거야.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 안 할 수도 있죠.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둑놈을 좀 써놓으세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둑놈 나온 김에 내가 주간만에 안 가르쳐드린 거 하나 가르쳐드릴까? 그래? 배울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네. 기억하면 좋고. 이게 뭐냐면 갑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을이 훔쳐갔어요. 그럼 여러분 도둑놈이죠. 도둑놈인데 여기가 지금 자전거가 있죠. 그래서 누가요? 여기 갑이란 진짜 주인이 얘한테 가서 내 자전거네? 하고 다시 훔쳐갖고 왔어. 이 대익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상호 침탈이라 그래. 명칭도 있어요. 자, 상호 침탈이 된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자전거를 가져온 건 소유권에 의해서 갖고 온 거죠, 지금. 그때 도둑놈도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있죠? 그럼 도둑놈도 요 훔쳐간 자전거 내가 점유자야? 하고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지금? 이게. 자, 얘는 지금 소유자. 자전거 뺏겼어. 그렇죠? 다시 가져왔지. 소유자가. 근데 얘는 원래 점유권 있었지. 그럼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204조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걸 상호 침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얘도 점유권 있었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결론 없어. 안 된다. 그럼 결론 만약에 청구권을 인정해버리면 계속 탁구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건요. 기본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상호 침탈에 의해서 도둑놈이 다시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셨죠? 요게 올해 25년도 2월달 엊그저께 본 변리사 시험의 문제였어요. 상호 침탈. 자, 끝났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알겠죠? 나중에 우리 변리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요건 빨간색.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는데 이 시험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거든요. 자,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올렸어요. 누가?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 다음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병이 임차인이라고 할까 그냥? 임차인입니다. 그럼 여기 토지 건물이 차지하는 요 부지 있죠? 요 부지, 요 건물 부지를 을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병이 가질까요? 이게 문제가 됐어. 자, 을을 뭐라고 불러요? 요 을을 뭐라고 그래? 이 건물의 누구요? 오케이. 건물 소유자가 되고요. 요 병은 뭐가 돼? 건물. 내가 임차인 줄 몰라서 묻고 있는 것 같아. 건물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점유자. 건물 점유자. 아이고. 건물 점유자가 된 거야. 그럼 이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가져야 되겠어요? 점유자가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 여기 소유자라고 돼 있네. 아, 참 눈만 크게 뜨면 되겠구만. 건물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 부지를 점유하는 걸로 보자 이 말이지. 여기는 건물 부지를 본다 안 된다? 부지 점유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고를 때 뭘로 답을 찾아야 돼요? 건물 소유자인지 건물 점유자인지 요걸로 답을 찾아야 돼. 요걸로 답을 찾으면 OX가 그려져요. 알겠죠? 다른 거 없어. 그냥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전세권은 잠깐 살다 갈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분 나간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전히 누가 갖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 부지를 가지고 있다. 요 부지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끝. 점유 보조자 보이죠? 자, 보조는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점유권은 없다. 그럼 옆에다가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자,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청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우리 시험은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밑에 것이.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안 됩니다. 물청의 상대방한테 안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하나 체크하면 돼요. 자, 간접 점유자, 점유자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자 동그라미. 그럼 간접 점유자 옆에다가 누구 써놓냐면 가장 좋은 건 임대인이더라고. 저는 임대인이 가장 좋아요.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간접 점유자. 그럼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점유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를 연결하는 거 있죠? 그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하나 해볼게. 써놓으세요. 문제 답입니다. 중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임대차 계약 하나, 그 다음에 전대 계약 하나 중첩이 되거든요. 중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 매개 관계가 불법이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뭐 예를 들면
적법이 됐든 그다음에 불법이 됐든 상관없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럼 훨씬 보기가 편하더라고. 답을 찾을 때 나중에 응용을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상속인 점유는 우리 시험에서 10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공이 안 될 거예요. 내년에 오면 더 모를까. 올해는 끝나야 되죠. 이거는. 이게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요? 안 해. 가장 중요한 놈 요걸 물었어요. 요 상속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몰라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 별 표시. 항상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것들은 나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간접 점유자, 상속인 점유, 점유 보조자가 나온 거죠? 전세권 설정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계약은 점유 매개 관계. 지상권 설정 계약은 점유 매개 관계. 전전세 계약은 점유 매개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결되는 고리니까. 자, 기출지문은 놔두셔도 되는데, 자, 넘어와 볼까요? 여기는 아직 볼 때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뭘로 오냐면, 자타로 와 볼게요. 자타로. 그냥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그냥?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간접 점유자 보인가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짐으로 보이죠?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냐면 물청이에요.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점유 추정력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돼요. 이유는요? 이유는 점유자니까. 점유자니까. 두 번째, 아직 안 나왔는데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선의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요게 나중에 가면 201조예요. 201조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모두 포함돼서 보고 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선의이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201조와 관련돼서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럼 취득시효를 하려면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예요? 상관없어. 내가 직접 그 집에 살면서 20년을 채워도 되고 누군가에게 임대차하고 나는 서울에 와 있죠. 간접 점유자로 20년을 채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취득시효에서도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점유를. 그래서 245조 1항에 점유가 들어오는데 이때 자주 점유이어야 되는데 이때 자주 점유가 다른 말로 소유의사거든요. 소유의사인데 요게 직접 점유를 하든 또는 뭐예요? 간접 점유를 하든 상관없이 취득시효를 인정해줘요. 이걸. 힘들죠? 지금 월급빛이 힘들어. 못 받아들여 지금. 요게. 그 다음에 한번 더 가볼게요. 유치권도 점유를 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근데 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럼 이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안 되거든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이건요. 자,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되는데 여러분들 임대차 가면 이게 주임법이거든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자, 임차인이 뭘 가지면 인주. 저는 인주라고 하는데 중개사법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네요. 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는 거. 인주, 주민등록,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 말고 전대할 수 있죠? 그럼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임차인이 간접 점유가 돼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인주는 누구 이름으로 돼야 되냐면 간접 점유자, 아니 간접이란다. 여기 직접 점유자. 요게 전차인이에요. 그럼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간접 점유자 임차인도 함께 대항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요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배울 거예요. 저한테는 아니구나. 좀 기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좀 어렵네. 다 모아놓은 거라 이것들을. 그 다음에 4번에 점유자의 승계인은 이렇게 돼 있죠. 점유자의 승계인이 누구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자, 그림을 그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훔쳐갖고 왔어. 아기자입니다. 아기인데 얘가 10년간 점유했다가 요걸 팔았나 봐요. 이걸 매매로 팔았어. 매매 꼭 써야 됩니다. 상속이 아니에요. 매매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선의로 5년간 점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의 5년을. 근데 만약에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돼요. 하자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의 5년 제발 내가 괜히 이걸 설명했다라고 들지 않도록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세요. 알겠죠? 이건 이제 뭐가 돼? 악이 15년이 되죠. 왜냐면 5년에다가 10년이니까 합하면 15년이지만 요 하자 있잖아. 하자. 요 아기가 승계된다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하자. 옆에다가 하자가 승계된다. 요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뭐라고 밑에다가 뭐 또 하자도 승계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야, 이 지문들이요 가슴 떨리게 중요한 지문들이야. 엄청 중요한 것들이라고 지금 이거 보는 것들이요. 자, 7번에 한번 와볼래요? 갑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신축한 건물에 경미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미원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았어. 지시 보이죠? 그럼 점유자가 누구야? 갑이 점유자가 되는 거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누가 받았어? 을이, 경비원 아저씨가.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점유 보조자라고 써놔야 돼. 점유 보조자. 그럼 여기 나왔네. 을은, 경비원 아저씨는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옆에 쓴다면 뭐라고 써놔야 돼요? 점유 보조자. 이렇게 써놔야 되죠. 점유 보조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점유자는 소유의사 동그라미. 요 소유의사를 나중에 자주점유라고 표현해요. 자주점유, 선의 동그라미, 평원, 공yon 동그라미고요. 자, 추정 동그라미인데 8번과 9번을 묶으세요. 그럼 무과실 보인가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요 무과실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과실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써드릴 테니까. 자, 10번 별표시. 선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됐어요. 그럼 언제? 그 소가 제기된 때인데 여기 밑에다가 판결 확정시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X가 돼요. 판결 확정시에 악이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면 X가 되고요. 언제요? 소 제기할 때부터 악의로 가는 거예요. 이따 그림 그려드릴게요. 요건요. 어려운 거니까.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토지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인 거 아시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의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올해 변리사 시험에 기출된 문제야. 이 지문도. 이게 뭐냐면 보존 등기는 내가 최초 소유자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아. 읽어봐. 보존 등기인데 누구한테 물건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오냐고.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바꿔보자고. 보존 등기 말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이등. 소이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누군가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럼 누군가로부터 그 무렵에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거지.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받은 걸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아요. 근데 보존 등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존 등기는.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이걸 시험을 냈다니까. 올해 2월 달에 엊그저께. 이걸.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를 할 때에 나왔네. 괜히 썼네. 이전 등기 할 때 보이죠? 이전 등기 할 때 그 무렵에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걸로 보아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나왔어요. 박스형으로.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에 그 물건을 이전받는 걸로 보지 않아요? 보통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점유자는 특정 승계인이 뭐라고 하냐면 매매라고 쓰세요. 매매. 매매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밑에 하자도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요 14번 체크. 아까 14번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동그라미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이 점유물은 옆에 쓰세요. 동사는 동그라미고 부동산은 X예요. 부동산은 이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자, 요렇게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넘겨와서요. 10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 교과서. 자, 넘어와서 109페이지. 자, 좀 어려운 거 지문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옳은 지문들이잖아요. 모르겠어. 그럼 봐야 안 봐요? 안 봐도 돼. 보지 말고 뒤에까지 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고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될 수 있을까? 성숙이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지문을 봐보세요. 그럼 그게 보여요. 아마 보일 거야. 10월까지 안 보이겠어요. 충분히 보여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걸 먼저 할 건데, 요걸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10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09페이지 오면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 보인가요? 109페이지. 거기 보면 옆에 비어있는 공간 나오죠? 거기다가 아마 11월 달에 수업을 들었던 분은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을 거야. 조용하고 다 전멸했나 그날? 자, 여기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자, 봐요 이제.
여기다 내가 써놓을 테니까 그걸 써놓으세요. 여기다 요거 쓴 거 보고 쓰세요. 잘못 쓰면 공간이 이상해지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점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유의 모습인데 이 친구가 어떤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점유 모습을 갖다 놨는데 이게 19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인데 워낙 중요한 조항이에요.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 요거예요. 이제 일단 이 줄이 있으면 한 줄 띄우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자주 점유라 그래요. 이 자주 점유를 뭐라고 하냐면 소유 의사라 그래요. 소유 의사.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이걸 자주 점유라 하고 요 반대가 있어요. 이 반대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인데 얘를 타주 점유라 그래요. 타주 점유 요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평온이라고 하고요. 평온의 반대가 그 강박이에요. 강폭. 강박과 폭행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은 강폭이에요? 아니면 평온이에요? 어떻게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했어요? 이 연병, 아니, 그 옷가게 가서 산 거 아니요? 그게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한 거지. 뭔 자주요, 또 이게. 얘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게? 자, 강복은 뭐예요? 두드러 패가지고 점유를 개시한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공연이요, 공연. 공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비. 그럼 공연은 뭐예요? 공연은 신랑하고는 공공연한 사이요? 은밀한 사이요? 은밀한 사이요? 공공연한 사이잖아요. 은밀은 모르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개시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계속인데 계속의 반대가 뭐예요? 계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의의 반대가 뭐죠? 악의가 되는 거고,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 다음에 무과실이 나오거든요. 무과실의 반대는 과실이지 뭐. 무과실 반대가 과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인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얘가 평온인지 아니면 강폭인지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이 사람의 점유는 뭘로 추정을 해요? 요렇게 추정을 줘요. 그럼 추정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점유자가 나는 선의 점유예요. 나는 그 강폭이 아니라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했어요. 나는 자주 점유예요. 하고 추정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점유자 스스로 난 자주다, 평온이다, 선이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난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안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뭘 주장하는 사람? 기다린 사람 숨 넘어가겠네. 에? 아니. 악의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선의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는 선이잖아요. 그럼 야, 너 선이 아니잖아. 악이잖아. 너 불계속이잖아. 너 은비잖아. 강폭이잖아. 타주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고. 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자가 아니라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무과실 보인가요? 무과실은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추정이 없다고? 그럼 추정이 없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나는 무과실입니다 라는 걸 점유자가 입증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게요.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모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밑에다가
자주와 타주는 객관적으로 구별해요. 주관적 구별이 아니라 객관적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없다 하고 자타는 객관적으로 구별하는데 보통은 자타를 모를 때는 자주로 추정을 받아요. 자주로 추정을 받다가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뭘로 전환돼요? 타주로 전환되는데 언제 전환되는 거예요? 판결 확정 시에 전환돼요. 판결 확정 시에 뭘로 타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자타, 개판 이렇게 외우는데 시험은 얘가 시험이에요. 요 객관적인 게 뭘로 바뀌어요? 주관으로 바뀌어요. 그거 신경 쓰라고. 이게 주관적으로 이걸 구별한다 그러면 X가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선의하고 악의가 있거든. 선악. 그럼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 뭘로 추정해요? 선의로 추정하는데 선악은 주관적으로 구별해요. 주관적으로 구별하다가 그럼 선악을 알 수가 없으면 일단 선의로 추정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돼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타주로 전환되거든요. 악의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언제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는 소 제기 시에 뭘로 악의로 전환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시험이 어디냐? 여기가 시험이에요. 여기 자타는 객관적, 여기는 소 제기 시 요게 시험이에요. 요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선악, 주소, 자타, 개판 이걸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이건요. 그래서 요거 가장 기본이에요. 요 기본. 그래서 요걸 먼저 보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걸 먼저 보는 거거든요. 요게 먼저 나오는데 자 바로 봐볼게요. 그냥 요거부터.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바로 밑에 보도 되죠? 자 여기 보니까 자주점유 동그라미요. 선의 동그라미, 평온 동그라미,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하는데 바로 이 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과실 보인가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무과실은 점유자 자신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과실을 다른 게 아니고 시험을 낼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요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자주점유,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은 추정된다 이렇게 내요. 그럼 무과실이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무과실. 그냥 시험장에다가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낸다고. 섞어놔야지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공통점은 본권이 없어요. 자, 본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자, 아버지가 있는데 요 아버지의 직업은 투잡이에요. 도둑이란 직업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내미 을이 아버지 저 자전거 한 대가 필요해요? 그랬나 봐요. 자전거를.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집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는 거야. 중고 형태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밤이슬 맞은 거지. 새벽녘에 훔쳐갖고 왔어. 그럼 아버지는 도둑이죠. 도둑인데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당하지 않다고.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걸 아들내미는 자 본권 없음을 모르고 탄다는 건 뭐야? 훔쳐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본권 없음을 모르죠. 이걸 뭐라고 불러? 선의 점유자. 근데 아들내미는 아버지 집을 눈치채고 있었어. 새벽녘에 밤이슬 맞췄구나 하고 본권이 없는데 이걸 알아 몰라. 알고 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악의자가 되는 거야. 그럼 선이든 악이든 둘 다 본권이 없어. 본권이 없다고. 본권이 없는데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볼펜은 딸내미 거요.
식탁에서 들고 온 거죠. 그럼 알았어, 몰랐어? 모르고 갖고 온 거야. 그럼 선이 점유자. 그럼 딸내미 건데 알고 가져왔는데 승낙을 안 받았어. 그럼 뭐예요? 악의 점유자야. 그래서 본권이 없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걸 모르고 하냐, 알고 하느냐.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타면 무임승차 하지 않아요? 무임승차? 그럼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럼 알고 앉는 거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알고 요금을 내지 않았음을 알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 뭐예요? 점유자가 된다고. 악의 점유자가.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 선의 점유자 보면 본권이 있음을 확실한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고, 본권에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유무에 대해 의심을 품어요. 의심을 품으면 악의 점유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일단 뭘로 보자? 선의로 동그라미, 추정된다 동그라미.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선의 점유자로 추정을 받다가 나중에 진짜 소유자, 자전거 소유자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 야, 그 자전거 내 거야. 너희 아버지가 훔쳐간 거야. 내놔. 했겠죠. 그럼 선의 점유자로 추정을 받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럼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럼 악의로 바뀌는 거죠. 본권이 없음을 아니까. 그럼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어디냐 이거지. 여기가 소제기시, 여기가 판결 확정시. 그럼 언제?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가는 거라고. 이게 과실수취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뭘로 바뀐다는 거야? 소제기한 때부터 뭘로 간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간주한다는데 밑에다 같이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써놓을래? 밑에다가. 이걸 이해했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고. 저희 집사람이 외출하기 전과 외출할 때의 모습은 전후 차이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현장에 가면 자,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선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당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OX. 지금 신경을 썼으니까 그게 보이는데 현장에 가면 안 보여요. 그게. 이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문구가 어느 단어로 바뀌는지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가 뭘로 써놔야 돼? 밑에다가요. 판결 확정 시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X 이걸 써놔야 된다고. 그래야 이 글자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판결 확정 시에 악의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바뀐다? 소제기 시에 바뀐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후 계속 추정, 계속 동그라미.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요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산타페를 본단 말이야. 5월 1일 날 봤어. 근데 이 친구를 갑이라는 사람을 산타페 몰고 있는 것을 10월 1일 날 봤어. 그럼 전후 뭐라고 했어요? 전후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중간에 내가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리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은 봤지만 중간에 점유하는 건 못 봤잖아요. 그럼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향 떠나온 지 10년. 그렇죠? 근데 고향 정류장 옆에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갔더니 지금도 여전히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그럼 10년 동안 그 농지는 김씨 아저씨가 농사를 지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계속 추정이라 그래요. 이해되나요? 그럼 문제 바꿔볼까요?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는 계속 추정된다. 맞죠? 그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있어. 여기 있잖아. 다른 경우에도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전후 양 시점에 전이 누구였어요? 여기는요. 갑. 후는 누구였어요? 갑. 동일하죠? 근데 봐요. 여기를 바꿔버릴게요. 여기다가. 여기를 누구로 갖다 놓으면 을로 가버릴까요? 을. 그럼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죠? 그래도 갑에서 을로 점유가 승계되었음이 입증된다면, 매매, 증여, 상속, 요게 입증된다면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계속은 추정돼요. 그래서 이 다른 경우에도 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증명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지만 느낌상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글자가 바뀌는지 잘 조심하고 가셔가지고 답을 찾으세요. 이걸 우리 시험에 냈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자, 권리의 적법 추정.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야. 자, 길거리 지나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랬죠? 우리 한강 주변에. 그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의 그 자전거 모두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훔쳐 갖고 와서 낙하를 칠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죠? 개 중엔 도둑놈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로 정당하게 자전거를 사가지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걸 적법 추정력이라 그래. 적법 추정력인데 이걸 달리 바꾸면 이걸 점유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점유 추정력. 그럼 점유 추정력은 동사는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있나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부동산 점유하고 있는데 그럼 내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안 하지. 근데 등기부를 떼어서 봤더니 등기부의 소유자가 김아무개야. 그럼 그건 등기 추정력을 주는 거라고. 등기 추정력. 그래서 점유 추정력을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추정력을 줘요. 누구는?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동사는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 자체가 공시 방법이거든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했다고 추정력을 주는 거야. 그걸 적법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적법이라는 단어는 좋으니까 부동산에도 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근데 여기서 말한 적법은 점유 추정력을 말하거든. 그래서 상당히 헷갈려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산만 인정하는 거고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밑에 써놔요. 부동산은 뭐가 인정된다? 등기 추정력 동그라미. 등기 추정력 여기다가 등기 추정력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지금 제가 본 게 네 번째 봤잖아. 이 네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작년에 안 나왔어 이게. 그래서 올해 정말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린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궁금하거든 이제. 자주가 뭔지, 타주가 뭔지. 그건 개념만 잠깐 잡아볼게요. 자주는 소유 의사를 말합니다. 소유 의사.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 의사. 가지려는 의사. 가지려는 의사를 우리가 자주점유라 그래요. 자주점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 그래? 타주점유라 그래. 그럼 우리는 자주인지 타주인지 줄만 세우면 되거든요. 자, 임차인은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삼자가 봤을 때 타주. 임차인은 살 때 내 집이야 하고 삽니다.
주관적으로는 내 집이야 라고 하지만 삼자가 보는 임차인의 점유는 뭘로 봐요? 타주로 봅니다.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 전세권자의 점유는요? 타주. 그럼 매수자의 점유는요? 매수자. 자주겠지. 매수자가 돈을 지불하고 왜 물건을 사갖고 왔겠어요? 소유 의사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책상과 의자가 있죠?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타주입니다. 이걸 가질 의사는 없잖아요. 잠깐 앉아있다 가는 거지. 지하철을 탔어요. 그럼 앉아갑니다.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타주. 버스는 타주. 여러분들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분묘기지권이라 그래. 그럼 분묘기지권은 그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한가요? 아니면 사용권만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사용권만.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이에요. 그럼 요건 어때요? 매도자가 집을 다 팔았네. 잔금까지 받았네. 근데 물건은 점유하고 있네. 그럼 매도자의 점유는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타주. 수탁자의 점유는요? 타주. 수탁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가방 맡겨놓고 언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가방을 바깥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수탁자. 화장실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신탁자. 신탁자. 그럼 바깥에서 가방 들고 있죠? 보관하고 있죠? 그럼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자주. 자, 그래서 자주와 타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지 소유권, 유무를 가지고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으면 자주 점유율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 소유, 자주, 소유 의사, 자주 점유. 소유권이 있으면 자주 점유일 확률이 높지만 소유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둑놈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도둑놈? 자주라고? 자주지 뭔 도둑놈이 타주야. 남의 집을 힘들게 왜 넘어가요? 그 극한 직업인데 새벽 2시에. 그럼 자전거 훔쳐갖고 와서 보관하다가 돌려줘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가지려는 의사죠? 누구보다 자주 점유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주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둑놈은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유권 없지만 자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 그럼 우리 시험은 자주가 누구냐? 자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타주가 누구냐 나오죠? 이 자타를 줄을 세우는 거야. 자타를. 요게 자주냐 타주냐 이걸 구별해서 박스형으로 문제를 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요 근래는 좀 뜸해요. 뜸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감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감각을. 자, 다시 돌아오면 혹시 여기에 보면 쓸 공간이 없으니까 그 108페이지 위에 보면 테마 26이라고 되어 있고 자주와 타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위에 빈 공간. 요 위에다가 제가 요걸 좀 써놓을게요. 헷갈리는 건데 그냥 써놓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 이해하면 복잡해져. 자, 뭐라고 쓰냐면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인 물건이란 걸 알면서 매수한 사람. 타인 물건, 타인 물건임을 알면서 매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주, 타주? 이 사람은 자주가 돼요. 매도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 물건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얘는 자주예요. 두 번째, 처분 권한이라 그래요.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그랬어요. 그럼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매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타주가 돼요. 이 처분 권한이 뭐냐면
등기를 못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매수자가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등기를 영원히 못 갖고 온다는 것은 영원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산 거죠. 그래서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그 뭘로 가라? 타주. 그럼 이건 어때? 처분 권한 없음을 모르고 그러면, 모르고 그러면요. 이건 자주로 가야지. 모르고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가 돼요? 매매가 무효라는 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준다는 걸 안다는 거니까 뭘로 가요? 타주. 그럼 모르면 뭘로 가고요? 자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지랄맞게 귀찮거려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나오냐?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귀찮은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좀 구별을 해놓고 오다 가다가 들리면서 조금만 생각을 해라고. 많이 생각하지 마. 많이 생각하면 슬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라고. 자, 다시 매매가 무효임을 모른 매수자. 자주. 매매가 무효임을 안돼. 타주. 처분 권한 없음을 모른대. 자주. 처분 권한 없음을 안돼. 타주. 타인 물건임을 알았대. 자주. 타인 물건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주라고. 자, 그래서 요 타인 물건 매수자 여기 보이죠? 자주. 그 다음에 인접지 일부 동그라미 쳐요. 일부. 내가 토지를 샀는데 옆집 땅이 내 땅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일부가. 시골 땅 가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담벼락 안쪽에 옆집 땅이 2평, 3평이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담벼락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그럼 매수자는 그걸 알까 모를까? 모르고 사지. 아니, 자기 담벼락 안쪽에 들어와 있다니까? 저 어릴 때 시골집도 그랬다니까? 옆집 땅이 들어와 있었나 봐요. 옆집 땅이. 아니, 사이가 우리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죽을 놈 썩을 놈 그러더라고. 이게 담벼락 안쪽에가 저희 집 담벼락 안쪽에 옆집 땅이 들어와 있었다니까. 2-3평이. 근데 그걸 알고 샀을까? 모르고 샀을까? 모르고 사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자주요? 타주요? 자주지. 근데 만약에 100평을 샀어. 가서 봤더니 어머니 땅덩어리가 광활해. 막 300평처럼 보여. 그럼 내 거가 아니란 걸 알까 모를까? 직감으로도. 누구나 알지 몰라? 100평을 샀는데 광활하다니까 지평선이요. 내 땅이. 그럼 내 땅이 일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타주지. 누구나 봐도. 그래서 일부 그럼 뭘로 가? 일부면 타주라고 진짜. 자주.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상당해. 등기부상 면적에 상당할 정도 초과했다 그랬죠? 초과는 뭘로 가고? 타주. 일부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여기 나왔네. 자,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보이죠? 샀는데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뭘로 가요? 자주. 알면 타주. 오케이. 자, 요거 니을본 별표시. 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당했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도 자주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것만 하고 시게요. 자주점유는 아니 여기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주점이죠. 점유자가 나 무죄입니다. 우리 무죄 추정. 자,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했어. 근데 판사가 너 무죄 아닌 것 같아 했다고 해서 걔가 바로 유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님이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고 판사가 그에 따라 확정이 되면 판결을 내리면 그때 유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주 점유이죠. 근데 점유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 자주점이에요 하고 주장을 했다고. 점유자가. 근데 패소 판결을 받은 거야. 응? 그럼 타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소유자가 타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점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고. 소유자가 입증한 게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봐봐요. 여기 밑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했어.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은 거야.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자가. 그때는 타주로 전환돼요. 알겠나요? 안 되면 품어야지. 내 새끼라고. 내 새끼요 하고 품으라고요. 근데 간단해.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패소 판결 받았어. 그럼 누구요? 자주.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럼 소유자가 입증한 거죠. 그때는 타주로 전환돼 버린다고. 그래서 소송을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점유자가 주장하면 뭐라고요? 자주. 소유자가 주장하면 타주. 그렇게 구별해도 괜찮아. 일부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그렇게 구별하듯이. 자, 그 정도. 그 다음 여기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자주. 그 다음에 자 밑에 처분 권한 없음을 알았네. 그럼 뭘로 가요? 타주. 자, 무효임,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뭘로 가요? 타주. 자, 여기 무단점유 체크했어요.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는 뭘로 가요? 타주.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네. 여기 분묘기지권이라 그래. 분묘기지권은 뭘로 가야 돼요? 타주가 돼요. 자, 명의 수탁자는 뭘로 가요? 타주. 남의 물건 보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때? 요건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는 뭐냐고? 타주. 누군데? 임차인. 점유 매개 관계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였고 임대인. 그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로 인한 직접 점유자는 자주점이다. 그럼 틀린 거지. 써놔. 안 되면 써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나오면 여기다가 임차인 써놓으면 돼. 임차인.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이건 타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부동산 전부를 점유해요. 그럼 자기 지분은 뭘로 가요? 자기 거는요. 자주고 다른 공유자 지분은 타주. 다른 사람 거 점유하는 거니까. 알겠죠? 뭐 상속인이 갑, 을, 병, 삼형제인데 형님이 갑이 농사를 져. 전부를. 그럼 3분의 1은 형님 거죠. 3분의 2는 동생들 거죠. 그러면 형님이 농사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거는 자주, 동생들 건 뭐야? 타주.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 점유한다. 그럼 타주를 물어보지 자주를 물어볼 리가 없어요. 이건. 그 다음에 경락이 된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 매도인 점유와 같은 거니까 뭘로 간다? 타주가 되지. 자, 여기까지. 자, 물어볼게요. 수탁자의 점유는 뭘로 가야 돼요? 타주. 수탁자의 점유. 분묘기지권은 처분 권한 없음을 모르면 자주, 알고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자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부, 상당히 초과.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자주요, 타주요? 타주. 쉬어. 자.